박말수는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마루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죠.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올해 65,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최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지만 말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다혜라는 이름이 떴을 때 말순의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에게서 오는 전화는 언제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죠. 여보세요, 다혜야?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고 말투도 어딘지 어색했죠. 마치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엄마는 잘 있어. 그런데 다혜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혹시 감기라도 걸렸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요. 말수는 딸의 긴장한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봐.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말수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은 물론 기쁜 일이었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운 발표였거든요. 그동안 딸은 연애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어머, 정말? 언제부터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야? 나이는? 직업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지만 다혜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그런데 지금 급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성수기라 정말 바빠서 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엄마가 한 번만 내려가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일주일 정도만요. 그 사람과 가족들도 만나보시고 저희 결혼도 축복해 주시고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딸의 부탁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을 넘어선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다혜야, 엄마가 갑자기 낯선 곳에 가서 뭘 도와? 그리고 너는 언제 한국 와서 결혼식 올리는데? 엄마, 제발 부탁드려요. 그냥 간단한 청소나 빨래, 요리 정도예요. 그 사람이 엄마를 정말 만나보고 싶어 해요. 미래 장모님이시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말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딸이 이렇게 부탁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죠. 위치가 어디인데?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이에요. 공기 좋고 조용해서 펜션하기 정말 좋대요. 도시 사람들이 힐링하러 많이 온다고 해요. 말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집을 일주일이나 비우는 것도 걱정이었고 무엇보다 혼자서 낯선 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딸의 결혼 상대방을 만나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도훈이에요. 김도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나이는? 38이에요. 엄마 같은 분을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순의 마음에 미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나이도 적당하고 딸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혜야, 엄마가 거기서 뭘 도와주면 되는 거야? 정말 간단해요. 객실 청소하고 가끔 손님들 식사 준비 도와주고 그 정도예요. 힘든 일은 안 시킬 거예요. 딸의 설명을 들으며 말수는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끔은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 며칠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한번 가볼게. 정말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다혜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수는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박수치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착각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이미 조용해졌죠. 다혜야, 지금 누구랑 있니? 아, 도훈이랑 있어요. 엄마가 와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해요. 전화를 끊고 말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입을 옷들을 꺼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딸이 결혼한다니.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나를 부르는 걸까? 가방에 옷을 넣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그 불안감을 억눌렀죠. 이튿날 새벽 말수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 어깨에는 평소 들고 다니던 검은색 핸드백을 메고 있었죠. 핸드백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과 통장,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며칠 전 딸이 선물로 보내준 것이었는데 엄마 혼자 계실 때 라디오 대신 들으세요라고 했었죠. 버스가 출발하면서 말순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함께 섞여 있었죠. 창밖으로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산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이때까지도 자신이 어떤 위험 속으로 향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를 3시간,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말순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깨끗한 산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허술한 간이 정류장이었고 주변에는 몇 채의 낡은 집들만 보였죠. 어머, 여기가 맞나? 말순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깔끔한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말순 어머니시죠? 남자는 단정한 셔츠에 깨끗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말씨도 정중했죠.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훈 씨인가요? 네, 김도훈입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훈은 말순의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며 차로 안내했습니다. 검은색 SUV였는데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다혜가 정말 좋은 어머니를 두었다고 늘 자랑했어요.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이고, 뭐려. 다혜 그 애가 워낙 과장을 좀 해서요.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도훈은 예의 바르고 친절했죠. 하지만 말수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도훈이 웃을 때 눈이 따라 웃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펜션이 얼마나 멀어요? 1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차는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 신호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말수는 무의식 중에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펜션은 외관상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2층 건물에 깨끗하게 정리된 정원, 그리고 힐링 펜션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와, 정말 좋네요. 손님들이 많이 오겠어요. 요즘 좀 한산해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드린 거죠. 도훈이 현관문을 열자 안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죠. 다혜에게서 가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은 제 동생 세라입니다. 세라라고 소개된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말순을 보는 눈빛이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다혜 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세라의 인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희 이모부 되시는 분이고요.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말 한마디 없이 그냥 쳐다보기만 했죠. 여기는 세라 친구 미영이에요. 또 다른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도 세라와 비슷한 느낌이었죠. 말수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기엔 서로 간의 분위기가 어색했거든요. 특히 이모부라는 사람은 도훈과 전혀 닮지 않았고 말투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안 계세요? 아, 부모님은 지금 해외여행 중이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게 할게요. 도훈의 대답이 너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방은 2층에 준비해뒀어요. 짐 정리하시고 좀 쉬세요. 말순이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래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죠. 방에 들어가 짐을 정리하며 말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혜가 말한 것과 좀 다른데 가족들도 뭔가 어색하고 창문으로 내다보니 주변의 다른 집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외딴 곳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세라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됐어요. 내려오세요. 식탁에 앉으니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모두들 말순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어머니, 서울에서는 혼자 사세요? 이모부라는 사람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자녀는 다혜만 있고요? 네, 딸 하나뿐이에요. 다혜가 미국에 있으니까 외로우시겠어요. 질문들이 이상했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자연스러운 대화라기보다는 마치 신상 정보를 캐내려는 것 같았죠. 그런데 다혜는 언제 한국에 와요? 결혼식은 언제 올리고요? 말순의 질문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죠. 아, 그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혜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요. 도훈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말순이 설거지를 도우려고 하자 세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아니에요. 일손을 도우러 왔는데 뭐려. 내일부터 충분히 도와주시면 돼요. 오늘은 피곤하시잖아요. 억지로 방으로 올려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고집부리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올라갔죠. 밤이 깊어지자 아래층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아 귀를 기울였죠. 정말 쉬울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해. 의심받으면. 휴대폰은 확인했어? 단편적인 말들만 들렸지만 말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녘 말수는 화장실을 가려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1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다가 거실 쪽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꽤 있을 거야. 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딸이 의심하면 어떡해? 괜찮아. 연락도 안 되게 해놨잖아. 말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자신에 대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조용히 방으로 돌아온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신호가 한 칸도 뜨지 않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다혜는 정말 괜찮은 건가? 말순의 밤은 그렇게 불안과 공포 속에서 깊어져 갔습니다. 새벽 6시
말수는 결국 한잠도 못 이루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 애써 부정해 보려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도훈이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말순에게는 그 미소가 어제와 달리 어딘지 가짜 같아 보였죠. 잠이 안 와서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서 말이에요. 그러시군요. 커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도훈이 커피를 끓이는 동안 말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펜션이라고 하기엔 손님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예약 대장도 관광 안내 책자도 심지어 펜션 홍보물조차 없었습니다. 손님이 요즘 없나 봐요? 네, 비수기라서 한산해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린 거죠. 도훈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말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비수기라고 하기엔 지금이 여름 성수기였거든요. 세라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화장을 지운 맨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날카로워 보였죠. 어머니, 오늘부터 일 시작하시는 거죠? 네,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일단 객실 청소부터 해주세요. 2층에 방이 5개 있거든요. 말수는 청소 도구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객실이라고 하는 방들에는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수건이나 어메니티 같은 기본적인 물품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펜션이 맞나? 첫 번째 방을 청소하던 중 말수는 창가 먼지 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도와주세요라고 연필로 희미하게 쓰여 있었죠. 글씨가 떨려 있는 것으로 보아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자신 이전에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며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재빨리 넣었죠. 아, 청소하고 있었어요.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마세요. 대충 하셔도 돼요. 세라의 시선이 의심스럽게 말순을 훑어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이모부라는 남자가 말순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죠. 어머니, 서울 아파트는 어디에 있으세요? 강북구에 있어요. 아, 거기 집값 많이 올랐죠? 요즘 몇 억 정도 해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에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통장은 어느 은행을 주로 쓰세요? 이번엔 미영이라는 여자가 물었습니다. 질문들이 점점 더 노골적이고 이상해졌죠.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도 나중에 서울에 집 장만하려고 하거든요. 어색한 웃음과 함께 대충 둘러댔지만 말수는 이들의 의도를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말수는 빨래를 핑계로 뒤뜰로 나갔습니다. 혹시 휴대폰 신호가 잡힐까 싶어서였죠. 여기저기 휴대폰을 들어봤지만 여전히 신호는 없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고 그 옆에 여성용 구두 한 짝이 버려져 있었죠. 구두는 비교적 새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등 뒤에서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재빨리 숨기며 돌아섰죠. 빨래 넣을 곳을 찾고 있었어요. 저쪽에 빨래줄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혹시 누구한테 연락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도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나 확인하려고요. 여기는 산속이라 휴대폰이 잘 안 터져요. 급한 연락이 있으시면 저희 유선 전화 쓰세요. 도훈이 말순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것을 느끼며
말수는 서둘러 빨래를 널었습니다. 저녁 무렵 말수는 우연히 도훈과 세라가 현관 앞에서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조금만 더. 완전히 신뢰를 얻어야 서류에 사인을 받을 수 있어. 너무 오래 끌면 딸이 의심할 텐데. 걱정 마. 이미 딸한테는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했어. 말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딸 다혜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연락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좀 눈치가 빠른 것 같은데? 괜찮아. 어차피 나갈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잖아.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말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을 뒤져 딸이 선물해준 작은 녹음기를 찾았죠. 이걸로 증거를 남겨야겠어. 하지만 녹음기를 만지던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두려웠거든요. 밤이 되자 다시 아래층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녹음기를 켜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죠. 내일 시작하자. 더 이상 기다리면 위험해.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위임장부터 받아내고 그 다음엔. 목소리가 너무 작아져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말수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위험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온갖 무서운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다혜는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다혜도 이들에게 속은 건 아닐까? 창밖으로는 달빛만이 차갑게 비치고 있었고 말수는 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위험에 맞서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새벽 5시 말수는 다시 한번 잠 못 이룬 밤을 보냈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거든요. 내일 시작하자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신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신호 없음이라고 표시되던 화면에 지금은 아예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마치 휴대폰이 고장난 것처럼 말이죠. 이상해. 어제까지는 화면이라도 떴는데. 말수는 휴대폰을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상황은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어제 도훈이 자신을 유심히 지켜본 것이 떠올랐죠. 혹시 밤사이에 휴대폰을 조작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세라가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을 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요. 어머니께 부탁드릴 게 있거든요. 세라의 말에 말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무슨 일인가요? 도훈 오빠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도훈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말수는 긴장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실 다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미리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말이죠. 무슨 일들인데요? 다혜가 미국에 있으니까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대신 사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도훈이 서류를 말순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작고 복잡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보이지 않았죠. 이게 뭔 서류예요? 결혼식장 계약서랑 예식 비용 관련 서류들이에요. 다혜가 어머니께 미리 사인받아 놓으라고 했거든요. 말수는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도훈이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이라서요.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 해서 말이에요. 그래도 내용을 좀 봐야죠.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보증인 사인 정도거든요. 말순이 서류를 들여다보려는 순간 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커피 좀 더 드실래요? 새로 내린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세라는 이미 커피잔을 말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서류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고 애썼죠. 말순은 한 줄씩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결혼식장 계약서라고 하기엔 부동산 위임장이라는 단어가 보였거든요. 잠깐, 이거 부동산 위임장 아닌가요? 순간 도훈과 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신혼집 계약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신혼집을 제가 왜 계약해요? 다혜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혜가 미국에 있으니까 어머니 명의로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다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말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다혜한테 먼저 물어보고 사인할게요. 어머니, 다혜한테는 이미 얘기했어요. 어머니께서 사인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말순이 핸드폰을 꺼내자 도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전화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유선 전화 써야겠네요. 유선 전화도 지금 고장 났어요. 수리기사가 와야 해요. 말순은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한다는 것을요. 그럼 마을에 나가서 전화하면 되죠. 어머니, 마을까지는 멀어요. 차 없이는 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차로 태워주세요. 죄송해요. 차에 문제가 생겨서 정비소에 맡겼어요. 모든 것이 말순을 막기 위한 핑계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딸을 위한 일인데. 세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신중한 거예요. 중요한 서류잖아요. 그때 이모부라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험악했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냥 사인 하나 하면 되는 건데. 남자의 말투가 갑자기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제가 뭘 사인하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도훈의 목소리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말수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세라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방에 올라가려고요. 서류부터 처리하고 가세요. 싫어요. 다혜한테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인 안 할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이모부가 문 앞을 막아섰고 세라는 말순의 팔을 더 꽉 붙잡았죠. 어머니, 여기서 나갈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도훈의 말에 말순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다 준비된 일이에요. 어머니가 순순히 협조해 주시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드디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말순을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사기꾼들이었던 거죠. 다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혜?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만든 가짜예요. 세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라고 믿었던 그 전화가 가짜였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다의 목소리를. 요즘 기술이 좋아졌거든요. 목소리 합성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미영이 핸드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음성 변조 앱이 열려 있었죠. 말수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이 몰려왔죠. 자,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서류에 사인하세요. 그러면 모두 편해져요. 도훈이 펜을 말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말순의 손은 무서움 때문에 덜덜 떨리고 있었죠. 절대 사인 안 해요. 말순이 펜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모부가 말순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죠. 할머니, 여기서 버틸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내 딸이 찾을 거예요. 연락이 안 되면 분명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요. 말순의 말에 세라가 킥킥 웃었습니다. 어머니, 딸한테는 이미 어머니 명의로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했어요. 며칠 더 있겠다고도 했고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보냈거든요. 미영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말순이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펜션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라 며칠 더 있을게요라는 메시지가 보였죠. 말순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도 모르는 채 자신의 이름으로 딸에게 거짓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것이었거든요. 언제 내 사진을 찍었어요? 어제 마당에서 빨래 넣을 때요. 몰래 찍기는 쉬웠어요. 도훈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어머니가 여기서 사라져도 딸은 한동안 모를 거예요. 그 사이에 모든 일을 처리하면 돼요. 말순은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제발,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돈도 많지 않아요. 많고 적고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에요. 강북구 아파트가 얼마나 하는지 우리도 알거든요. 세라의 말에 말순은 절망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재산을 다 조사해둔 상태였던 거죠. 자, 이제 순순히 사인하세요. 안 그러면 도훈이 말을 마치지 않았지만 위협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모부가 말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2층으로 끌고 올라갔죠. 말순이 들어간 방은 어제까지 머물던 방이 아니었습니다. 더 작고 어두운 방이었죠. 그리고 창문에는 못이 박혀 있어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면 알려주고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완전히 감금된 상태가 된 거죠. 방 안을 둘러보니 침대 하나와 작은 의자만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죠. 말순은 절망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그때 가방 속 녹음기가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대화를 녹음한 것 말이죠. 하지만 가방은 아래층에 두고 왔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 세라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셨어요? 내 가방 좀 가져다 주세요. 약이 있거든요. 약이요? 무슨 약인데요? 혈압약이요. 안 먹으면 위험해요. 말순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방을 가져오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알겠어요. 가져다 드릴게요. 세라가 나간 후 잠시 뒤 가방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재빨리 가방을 뒤져 녹음기를 찾았죠. 다행히 아직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많이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했죠. 밤이 깊어지자 아래층에서 다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녹음기를 켜고 문틈에 귀를 기울였죠.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안 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다른 방법이 뭔데? 예전에 했던 것처럼 사고로 만드는 거야. 말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너무 늦지 않나? 딸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괜찮아. 어차피 미국에 있잖아. 한국까지 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도 조심해야 해. 이전에 실패한 적도 있잖아. 이전에? 뭘 실패했다는 거야? 새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의 목소리였죠. 작년에 부산에서 한 일 말이야. 그때 할머니가 중간에 도망쳐서. 그래서 이번엔 더 조심하는 거잖아. 휴대폰도 조작했고
신발도 숨겼고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여러 번 저질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신발이 없어진 것도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이번엔 실패하면 안 돼. 벌써 몇 달째 돈이 없어서. 걱정 마. 내가 언제 실패했어? 도훈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말수는 녹음기를 이불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새벽 2시쯤 말수는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장실 좀 가게 해주세요. 한참 후에 이모부가 올라왔습니다. 조용히 해요. 밤인데 왜 이래요? 화장실이 급해요. 따라와요. 그런데 이상한 짓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1층 화장실로 내려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현관문을 흘끗 봤는데 문에 여러 개의 자물쇠가 달려 있었죠. 뭘 봐요? 빨리 올라가요. 이모부가 말순을 재촉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면서 말수는 주방 옆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부동산 위임장 양식이라고 적힌 종이가 보였죠. 아마 연습용으로 쓰다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의 아파트였고 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방에 들어와 다시 이불을 뒤집었으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끝일지도 모르겠어.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탈출할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문은 잠겼고 창문은 못이 박혀 있고 신발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말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서 이들의 죄를 밝혀야 했거든요.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할 다른 사람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가방을 뒤져 머리핀을 찾았습니다. 혹시 문고리를 열 수 있을지 시도해 보려 했죠.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 말수는 머리핀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집 열쇠를 잃어버려서 이런 식으로 문을 연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자물쇠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30분 넘게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머리핀만 구부러졌죠. 말수는 절망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못이 박힌 창문틀이 오래되어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말수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구부러진 머리핀으로 창문 틈을 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못은 깊숙이 박혀 있었지만 나무가 썩어서 조금씩 흔들렸죠. 1시간 넘게 조심스럽게 작업한 결과 창문 한쪽 모서리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였지만 바람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죠. 조금씩이라도 계속해보자. 아침 7시쯤 아래층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창문에서 떨어져 침대에 누웠죠. 어머니, 아침이에요. 세라의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손에는 빵과 물이 들려 있었죠. 잘 주무셨어요? 네. 말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세라가 의심하지 않도록 체념한 것처럼 보이려 했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서류에 사인하실 거죠? 생각해 볼게요. 똑똑하시네요. 현실을 받아들이시는군요. 세라가 만족한 듯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말수는 다시 창문으로 갔습니다. 세라가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더욱 조심스럽게 못을 흔들었습니다. 나무가 많이 썩어 있어서 생각보다 잘 움직였죠. 드디어 못 하나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쯤 도훈이 직접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충분히 들였어요.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도훈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계속 거부하시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다른 방법이 뭔데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이런 깊은 산에서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말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가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거든요. 제발, 1시간 더 드릴게요. 그때까지 답을 안 주시면. 도훈이 말을 마치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죠. 말수는 더욱 필사적으로 창문을 건드렸습니다. 두 번째 못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귀를 기울였죠. 여보세요? 도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안으로 끝날 것 같아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의 배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았죠. 네, 걱정 마세요. 이번엔 실수 안 할게요. 통화가 끝나자 아래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회의를 하는 것 같았죠. 말수는 녹음기를 꺼내 켜두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30분 후 모든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도훈, 세라, 이모부, 미영까지 모두였죠. 어머니, 시간 다 됐어요. 조금만 더. 안 돼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이모부가 말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류에 사인하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싫어요. 말순이 소리치자 세라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끝까지 버티실 거예요? 절대 사인 안 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도훈이 손짓하자 이모부와 미영이 말순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놔주세요. 어머니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세라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말수는 기절초풍할 뻔했죠. 그걸로 뭘 하려고요? 진정제예요. 조용히 하셔야 일이 수월하거든요. 말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말순이 소리쳤지만 이 깊은 산속에서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경찰이 어떻게 여기를? 도훈이 당황해했습니다. 혹시 신고가 들어간 건가? 세라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래층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에 누구 있나? 경찰의 목소리가 2층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떡하지? 미영이 떨고 있었습니다. 일단 숨자. 이모부가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믿을 수 없었죠. 다 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정말 다혜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죠. 다혜야, 여기야, 여기 있어.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다혜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경찰관 2명이 따라왔죠. 엄마, 다혜가 말순을 끌어안았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쏟으며 딸을 안았죠. 다혜야, 정말 다혜구나. 엄마,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경찰이 범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훈, 박세라, 권미영, 이철수 사기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한다. 도훈이 마지막으로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연락도 못했는데. GPS요. 다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휴대폰 GPS 마지막 위치가 여기였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말수는 이제야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녹음기를 꺼내는 것을 잊지 않았죠.
경찰관님, 이거 들어보세요. 이들이 한 말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듣고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면 확실한 증거가 되겠네요. 마침내 악몽이 끝났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말수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녹음기에 담긴 대화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경찰관은 말순의 진술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침착하게 대처하셨네요. 녹음기를 준비해 두신 덕분에 이들의 다른 범죄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범죄요? 네, 조사해 보니 이들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사기 조직의 일원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보고되었거든요. 말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다혜는 어떻게 제가 위험에 빠진 걸 알았어요? 다혜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엄마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말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리고 사진도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엄마 휴대폰 GPS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했죠. 경찰관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GPS 마지막 신호가 이 산골 마을에서 끊어졌는데 이상하게도 휴대폰 자체가 완전히 꺼진 상태였어요. 고의로 조작된 흔적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출동하신 거예요? 처음엔 단순 실종으로 생각했는데 현장 주변을 조사하던 중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펜션이라고 하기엔 손님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사업자 등록도 가짜였거든요. 말수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전화했을 때 다의 목소리를 어떻게 흉내냈을까요? 요즘 AI 기술로 목소리 합성이 가능해요. 다혜님 목소리는 아마 소셜미디어나 전화 통화 중에 몰래 녹음해서 분석한 것 같습니다. 다혜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치밀한 놈들이네요. 엄마를 이용해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의 수법이 상당히 조직적이었네요. 새로운 경찰관이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김도훈 일당은 주로 독거노인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나 각종 정보를 통해 대상을 물색하고 가족관계를 파악한 후 가짜 결혼 또는 투자 이야기로 접근했죠. 그럼 나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뜻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실제로 재산을 빼앗겼고 한 분은 경찰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한 분은 어떻게 됐어요? 사망하셨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재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말수는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녹음해둔 대화에서 이전에 부산에서 실패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게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다혜가 말순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잘 버텨주셨어요. 만약 그때 서류에 사인했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말순은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처음에는 친절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고립시키고 마지막에는 위협과 협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제 아파트 위치나 재산 규모까지.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은행, 심지어 동사무소 직원 중에도 내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별도로 수사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말순과 다혜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말순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죠.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혜야, 내가 빨리 알아챘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녹음기를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하셨어요?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알고 있어. 이제는 모르는 사람의 말을 함부로 믿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산들을 보며 말수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죠. 그런데 다혜야, 내가 한국에 언제 왔어? 엄마 연락이 안 되는 즉시 비행기 탔어요. 24시간 만에 한국에 도착했죠. 미안해, 딸. 괜한 걱정 끼쳐서.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가 위험했는데 당연히 와야죠. 버스 안에서 다혜는 말순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전화 받지 마세요. 특히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시고요. 알겠어. 그리고 급하게 어디 가자고 하거나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번 일로 뼈저리게 느꼈어.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이 자신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고 말이죠. 더 이상 순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다혜야, 엄마가 이제 많이 변할 거야. 어떻게요? 더 이상 쉽게 속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야. 다혜는 그런 엄마를 보며 대견해했습니다. 시련을 겪으며 더욱 강해진 엄마의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서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의 아파트. 말수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나약하고 외로운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다혜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며칠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다혜야.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이제 엄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정말요? 걱정 안 되시겠어요? 전혀.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 식사를 하며 말수는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사기 예방 교육도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스스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엄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김도훈이 징역 8년, 나머지는 5년에서 6년씩 선고받았대. 잘 됐네요. 당연한 대가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죠.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어. 엄마 너무 선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동정할 가치도 없어요. 그래도 누군가의 자식들인데 부모 마음을 생각하면 다혜는 그런 엄마를 보며 대견해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엄마가 자랑스러웠거든요. 오후에 다혜가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말순의 사건을 담당했던 박 형사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근황이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박 형사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서 이들의 다른 범죄도 모두 밝혀졌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부산에서 사망한 할머니 사건도 재수사 결과 타살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유족분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말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은 살아났지만 그분은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에 안타까웠거든요. 어머니께서 용기 있게 증거를 수집해 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박 형사가 돌아간 후 다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가 영웅이에요. 무슨 영웅이야.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것뿐이야.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저녁 무렵 모녀는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사기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왔죠. 최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사건이 검거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사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김도은과 세라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박말순 씨는 침착한 대응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뉴스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말순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에이, 괜히 이름까지 나오네. 엄마, 자랑스러워하세요. 많은 할머니들이 엄마 덕분에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 후 며칠간 이웃 할머니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말순아, 나도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가 왔어. 손자가 사고 났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라고 하더라고. 그런 전화는 무조건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손자한테 연락해 보시고요. 고마워. 내 덕분에 속을 뻔한 걸 깨달았어. 말순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보람찼습니다. 다혜가 미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야. 이제 아무도 엄마를 쉽게 속일 수 없어. 연락 자주 드릴게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면 받지 마세요. 알고 있어, 딸. 다혜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거실에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죠.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예전 같으면 바로 받았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손자 민수예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말순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자가 어디 손자인데? 우리 집은 손자가 없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말순은 웃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수법에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TV에서는 또 다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독거노인 대상 사기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박말순 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말순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악몽 같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 말순은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죠. 대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이제 진정으로 자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과 지혜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것이죠.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말순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